안녕하세요, 가슬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연어런 잘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위치 어플에 대해서 아시나요? 스위치 어플 들어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물킬, 납품 횟수, 납품 어시스트 횟수, 일반 연어알 습득 횟수, 라운드마다 몇 개씩 납품했는지, 스페셜을 언제 썼는지, 총 출연한 황금 연어알 몇 개인지, 그러니까 몇 마리 잡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굴 몇 번 살렸는지, 튜브를 몇 번 타서 구해짐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보스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잡긴 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한 20마리 내외로 거물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거 외에도 보여지는 것들이 더 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거물 배지, 두목연어 배지, 빅런이랑 알바콘 이런 배지들, 위험도 맥스 클리어 배지, 그 맵별로 칸스토 달성 배지. 근데 이 배지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쓸모없다. 칸스토 찍는 거 4명이서 점수 내려가지고 한 명 몰아주면은 전설 200점 난이도 정도만 클리어하면은 누구나 딸 수 있는 거죠. 거물 처리 배지 그냥 연어런 많이 하면 따는 거죠. 보스 금 배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쳐주는 것 같긴 해요. 빅런이랑 알바폰 5%는 뭐 어렵지 않은 거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철구 금 배지 때문에 그럽니다. 맥스 난이도에서 철구 금 배지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했는데 게임이 터졌어요. 가관이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은 철구 금 배지 가진 사람들 공방에서 많이 만나는데 그중 70%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연어런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 실력으로 철구 금 배지를 땄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진짜 한 70%는 진짜 이에요. 괜히 연어런 유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죠. 연어런 재밌게 하는 유저로서 요즘 점점 고수들이 사라지는 분위기라 안타까움의 한 말이었고요. 그래서 잘 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영순위는 협동심입니다. 연어런은 협동 게임이에요. 나 혼자 잘한다고 게임 클리어할 수 없고 3명이 잘해도 한 사람이 다 말아먹을 수도 있고요. 물론 3명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면은 말리기 전에 수습을 해놓겠죠. 뭐 아무튼 영순위 대전제는 협동심이고 그 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중요한 것들, 거물 처리, 납품, 그리고 시간 관리. 시간 관리는 대충 같은 거물 처리를 하면서 알을 더 많이 넣었다던가 아니면 같은 비슷한 납품량인데 거물 처리를 더 많이 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두각을 보입니다.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냐면요. 저는 이것들을 초창기에 다 말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초반에 알 주어 말했죠. 그 다음에 밤 컨트롤과 함께 던지기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이건 납품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생존하는 법, 그 다음에 무기를 이해하는 법, 어그로 관리하는 법, 그리고 특수 웨이브. 간략이라고 써놨지만 진짜 알짜배기 요소들은 다 말했어요. 제가 거물연어 영상부터 먼저 안 올린 이유, 거물연어 처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평소에 가끔씩 점수를 달인까지 내리고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더 내려서 일반까지도 내려서 플레이하고 해보는데 실력들 보면은 일반 분들은 거물연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달인 이상이면은 웬만하면 다 거물 잡을 줄 알아요. 그런데 왜 누구는 전설이고 누구는 달인이고 누구는 칸스도 찍고 또 누구는 맥스 난이도에서도 막 날아다닐까요? 그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 첫 번째 어그로 관리, 두 번째 어시스트, 세 번째 알주어, 네 번째 스페셜, 다섯 번째 무기 이해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거물연어 영상 올릴 때 맨 처음에 이 거물이 어그로가 어떻게 끌리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거기서 절반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시로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페셜 없이 납품 69개를 다 하는 영상인데 이때 어그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먼저 여기 왼쪽에 철망 있죠? 폭탄을 안쪽까지 당긴 다음에 잡고요. 왼쪽에서 방금 철구가 쐈죠? 근데 지금 철구 쪽에 아무도 가 있지 않아요.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철구 몇 대 맞자. 대신 이 철구가 쏘는 타이밍에 철판이랑 냄비 뚜껑이 있거든요. 그거를 당기자. 그래서 철구 그냥 버티면서 철판이랑 냄비 뚜껑을 당깁니다. 그 다음에 철구 잡을 사람이 가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조금 화질이 좀 안 좋은데 타워가 나왔죠. 그 타워도 맞습니다. 철구 잡으러 간 분이 가장 멀리 있으니까 타워를 맞겠죠? 이거를 왜 맞냐? 이 타이밍에 오른쪽 편에서 박쥐가 날라와요.
박쥐 어그로 갖고 알통 쪽으로 땡기기 위해서 한 대 맞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스페셜 안 쓰고 거물 연어를 다 처리하고 납품까지 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어그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우리가 동선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포지션에 가 있어야 되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어그로 관리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냄뚜가 나왔죠? 그럼 냄뚜가 이 알통 쪽에 어그로 끌려도 길을 따라서 올라올 테니까 제가 여기 있으니까 어그로가 저한테 바뀌면서 멈추죠. 이때 거리를 딱 이 정도만 뒀어요. 일부러 여기서 멈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다리면은 좀 있으면 이쪽에 박쥐가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박쥐 눌러 잡을 수 있죠. 어그로 관리하면서 내 포지션 잡을 줄 알고 거리 조절할 줄 알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어시스트. 어떤 어시스트냐면은 납품을 할 때 이제 밖에서 안쪽으로 알을 던져주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거물 잡을 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철판 어그로를 가져와서 뒤돌게 해준다던가, 다이버가 깔렸을 때 같이 색칠을 해준다던가, 철구 잡으러 갔을 때 옆에서 잡몹을 같이 잡아준다던가, 우리 편이 뱀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 재빠르게 처리를 해준다던가. 되게 기본적인 얘기죠? 근데 맥스가도 그렇게 플레이하는 사람들 손에 꼽아요.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기둥이 날라오고 있죠? 색칠하고 제가 몇 개만 자르고 바로 올라탑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 나머지 처리해주고 바로 알 던지면은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기둥 올라가서 알 많이 던지시나요? 이 거리에서는 한 번에 들어가는 거지만 한 번에 안 들어가는 거리에 있는 기둥도 저는 웬만하면 다 올라가서 알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둥이 나와서 그렇지만 초반에 다른 거물들이 나와도 빠르게 처리한 다음에 가서 알 주워와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처음에 3마리 나온다고 쳐요. 그럼 그 3마리 잡으면은 알 9개 나오죠.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다음 거물들은 90초 내외에서 또 나오죠. 근데 그때 모두가 같이 가가지고 알을 다 안쪽으로 던져놓으면은 10개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박쥐들 여기 이쪽에 박쥐 포인트 있죠? 거리 조절을 했기 때문에 박쥐들이 이제 이쪽으로 뛰어와요. 그때 제가 방해 안 받고 박쥐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옆에서 잡몹을 계속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잡몹이 없으니까 다 같이 때린 거고, 다이버 깔렸을 때는 같이 색칠 먼저 하고, 그리고 또다시 거물 처리할 때 잡몹 봐주고 있죠. 철구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든 무기가 캠핑 쉘터라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철구는 일체 안 건드리고 주변에 잡몹 정리만 해줍니다. 그럼 철구가 가까이 왔을 때 와이퍼가 거리 조절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이제 잡몹 얼마 안 남았고 다른 데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알은 와이퍼한테 맡기고 돌아갑니다. 제가 중요한 점 말할 때 영순위 대전제로 뽑았던 게 협동심이죠. 그 협동심의 일환으로 이런 어시스트들 어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알주어 컨트롤. 알주어는 이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지금 여기서 영상으로 예시를 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전에 박쥐를 한 포인트에서 3마리를 잡아요. 먼저 1마리, 2마리,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아요. 이것은 알주어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리가 보시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넣어도 될 거리긴 해요. 그런데 주우러 안 갑니다. 우리가 주우러 가면은 잡몹들과 거물들이 이쪽으로 어그로가 끌리겠죠. 그래서 어그로 관리의 일환으로서 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2마리 잡았고 3마리 잡고, 그럼 알주어가 이미 와서 죽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요만큼 옮겼을 때 그때 죽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거기서 옮기는 거랑 바로 옆에서 옮기는 거는 속도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이런 이득을 잘 챙겨야 되는데 좀 전에 앞에서 말했다시피 알주어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네 번째, 스페셜. 어떤 스페셜을 어떤 타이밍에 써서 되게 효율적인 효과를 낼지 저번 시간에 다뤘죠. 저번 시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번째,
무기 이해. 기본적인 무기의 성능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케줄마다 4가지 무기로 조합이 있잖아요. 이 조합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는지 파악을 잘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세크넷댐에서 이렇게 4개의 무기로 스케줄이 나왔어요. 이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조합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별로라고 했습니다. 이 무기들 별론가요? 되게 좋은 무기들이죠. 볼드, DPS 말할 거 없고요. 익스플로셔, 일반 공격으로 어깨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죠. 그 다른 슈터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왜 별로라고 했냐? 저는 무기를 볼 때 2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잠업 처리를 잘 할 수가 있냐,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 내 당장 발밑을 잘 칠할 수가 있냐. 이제 무기의 공격 텀을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볼드 사거리는 짧지만 DPS가 굉장히 세서 잠업 처리 나름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죠. 저난이도에서는 볼트 하나만 있어도 잠업 처리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익스플로셔 관통되죠? 일자로 모아서 쏘면은 잠업 처리 되게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익스플로셔가 지금 맵이 댐이잖아요. 익스플로셔의 관통 효율을 높이겠다고 일자로 모아서 쏠 위치로 가면은 잠업들한테 싸먹히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쓰기 어렵고, 특히 난이도 올라가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사정권 안에 갈 수만 있다면은 어깨든 타워든 되게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치 잡기가 이 맵은 애매해요. 96겔 DPS는 좋지만 발사 텀이랑 색칠이 좀 제한돼가지고 내 발밑 칠하기가 좀 힘들어요. 익풀도 텀이 길어가지고 발밑 칠이 좀 어렵죠. 그래서 생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무기는 조금 안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볼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볼드가 알통 주변을 잘 사수하면서 잠업 처리를 많이 해줘야 유지가 가능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라고 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어려웠죠. 사실 무기는 잘만 쓰면은 어떤 무기든 다 좋아요. 파벌로 잘 쓰면 좋아요. 못 써서 문제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니까. 뭐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고수의 기준이고요. 방금 말한 5가지만 잘 수행해도 누구 못지않은 실력이 되실 거라 자부합니다. 실질적으로 칸스토 가고 맥스 가도 이런 것들 다 챙기는 사람 진짜 손에 꼽아요. 밑에 제가 칸스토 등반하는 영상들 링크 달아둘 테니까 열 되시면은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연어런 하실 분들, 하이스코어 노려보실 분들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인스타에 DM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1, 2주에 한 번은 들어가는 가보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